네,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산업과 기술이 뿌리 산업이자 뿌리 기술인데요. 뿌리 산업이 단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출 주력 산업의 경쟁력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다른 선진국들은 진작부터 뿌리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뿌리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태현 소재부품정책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최태현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앞서 제가 뿌리 산업, 뿌리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것을 우리가 뿌리 산업, 뿌리 기술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보통 뿌리 기술은 그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제품 속에 깊게 배어 있는, 그래서 우리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예. 통상 6가지 정도를 들고 있는데요. 금형이라든지 주조, 소성 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 처리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뿌리 산업은 이제 이러한 뿌리 기술을 활용해서 그 철이나 같은 그 소재를 갖다가 복잡한 부품으로 만드는 그런 기초적인 공정 산업을 통틀어서 뿌리 네.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뿌리 산업이 좀 튼튼해야 뭐 여러 가지 이제 명품도 생산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내노라 하는 명품들이 뿌리 산업의 어떤 죄다 토대 위에서 탄생했다고 들었는데 좀 한두 가지 예를 좀 들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위스의 롤렉스 시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영국의 파커 만년필이 대표적으로 이제 뿌리 산업의 토대를 둔 명품들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영국의 만년필 보면은 한 130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펜촉이 보면 굉장히 정교합니다. 예. 이거는 소성 가공 기술이 우수해서 그렇고요. 또 오랜 기간이 지나도 이게 변하지 않는데 이런 열처리 기술이 좋아서 그렇고, 또 만년필의 그 외관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거는 표면 처리 기술이 우수해서 그렇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런 명품들이 뿌리 기술의 토대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조선이나 자동차, 반도체를 포함한 IT 등 우리 그 수출 주력 품목들도 이제 뿌리 산업의 뒷받침 없이는 좀 성장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뿌리 기술이 이렇게 고부가 가치 품목에 적용된 사례가 좀 어느 정도인가요?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예.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게 자동차의 엔진이거든요. 예.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이게 그 차를 가볍게 만드는 경량화가 지금 화두인데, 네. 엔진의 경우에 있어서 아주 가벼우면서도 고강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여기에 필요한 기술은 정밀한 주조 기술이에요. 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TV 같은 경우, 이거는 굉장히 성능도 우수하지만 그 외장의 그 프레임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요거를 그 뽑아내려면은 아주 여러 가지 재료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그 사출 기술이 필요한데 이것도 뿌리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스마트폰 스크린, 네. 이 터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작동을 시키는데 이 스크린 표면에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그 특수한 전도성 재료를 입히는데 예. 이것도 바로 표면 처리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작용을 해야지 아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뿌리 기술이 보니까 결정적인 역할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국내 뿌리 산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뭐 중소협력사들이 좀 대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 2만 6천 개 정도 되는데요. 네. 업체가. 그중에 100여 개 회사를 빼고는 다 중소기업입니다. 거의 99.6%라고 그러는데. 예. 그리고 또 문제는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업체가 전체 70%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영세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기업 규모는 작지만 기술력이 우수해가지고 소위 히든 챔피언으로 클 수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술력은 좀 뛰어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정 기술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최종 제품 만드는 대기업에 이제 그 납품을 하는 2차, 3차, 4차 협력업체, 네.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나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뿌리 기업은 영세 중소기업이다, 뿌리 네. 기업은 3D 기업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력도 좋고 모든 조건이 좋은데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인력들이 이제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네. 이제 뛰어난 기술 수준과 깨끗한 그 작업 환경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거기 못 미치는 이제 업체들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세하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인력 공급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경쟁력이 어떤 다른 산업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좀 이렇게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인당 부가가치를 비교해 보면은 네. 한 8,700만 원 수준인데 이건 제조업 평균이 한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6%라고 보는데 제조업 평균치가 한 9.5% 되니까 절반 정도 되고. 하지만 이제 외국하고 또 비교해 보면은 네. 뭐 납기라든지 가격 이런 거는 우리가 나름 경쟁력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뭐 초정밀이라든지 네. 뭐 고성능이라든지 친환경성 이런 면에서는 이제 세계 최고인 독일, 일본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뿌리 기술이 부족해서 관련 부품 소재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죠. 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아까 자동차 말씀드렸는데 네. 차량에 쓰이는 정밀 주주 제품이라든지 아주 뜨거운 열에 견딜 수 있는 엔진 부품, 또 반도체 웨이퍼를 만들 수 있는 도금 장비 이런 것들은 거의 한 60, 7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수입을 하는데 문제는 기술력이 다소 부족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어느 뿌리 기업들이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지를 몰라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제 인력 현황이라든가 기업 규모, 업체 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력 부족에 이렇게 시달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연봉이라든가 이런 급여 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또 요인이 좀 있나요? 이제 최근 젊은이들 직업 선택할 때 보면은 보수도 중요하지만 네. 쾌적한 근무 환경이라든지 복지 수준, 뭐 여가 시간 이런 걸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26,000개 업체 중에서 과연 이런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는 회사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면에서 봐서는 이제 좀 인력이 가기가 다소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은 좀 있는데 일단 당장 좀 어렵고 힘들고 어떤 보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약하고 또 근무 조건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기피를 한다 그런 말씀인데 예. 지금 정부에서도 뿌리 산업 전문 인력 양성으로 해서 애를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현재 전문 인력 양성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이제 아까 인력 문제, 부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단순 노무 인력 부족한 거는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이제 해소를 할 수 있는데요. 예. 질 높은 그런 기술 인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첨단화를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 인력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석박사급 연구 인력을 지금 키워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한 150명 규모의 석사, 박사급 연구 인력을 길러내는데 이제 학비 같은 경우는 정부가 100%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생활비는 기업에서 나중에 그 학생을 쓰겠다는 기업에서 연 600만 원 수준으로 다 이제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뿌리 기업에 한 4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게 해가지고 예. 뿌리 기업이 필요한 그런 우수한 기술 인력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어떤 혜택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사가 좀 커나가야 되는데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또 계속 그곳에서 일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학생들도 국내 뿌리 기업에 이렇게 취업할 기회가 주어집니까? 예, 주어지게 됩니다. 네. 지금 사실상 국내 뿌리 기업들도 사실은 솔직히 외국인보다 국내 인력을 선호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 인력을 이제 구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예. 외국인을 쓰게 되면은 지금 법적으로 쓰게 돼 있지만 업계에서 활용도가 그렇게 안 높아요. 네. 왜 그런가 봤더니 기술 인력 수요는 있는데 주로 공급은 주로 노무 인력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외국인을 지금 쓸 수 있는 최대 한도가 4년 10개월인데 숙달되려면 한 1, 2년 지나고 보면 실제 쓸 수 있는 기간은 2, 3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법무부하고 잘 협조를 해가지고 앞으로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 일정한 수준과 기술이 되면은 매년 100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뿌리 기업에 이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네. 이게 기간 제한 없이 근무를 할 수 있고 5년 이상 근무하면은 국내 영주권이나 국적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번에 좀 포함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우수한 외국의 공대에 진학한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 국내 뿌리 기업에 취직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기업 수준의 어떤 임금과 또 깨끗한 작업 환경이 좀 뒤따라야 젊은 기술자들을 좀 유치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공정을 좀 자동화, 이렇게 첨단화하는 어떤 지원 사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자동화 첨단화를 해야지만 이제 단순 노무 인력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이제 기업들이 자동화 설비로 이렇게 전환을 할 경우에 비용 5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네. 지금은 이제 한 국비 1억 원 정도의 소규모 설비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한 3억 원 내지 5억 원 정도까지 이렇게 높여가지고 내실을 기할 계획입니다. 네. 뿌리 기업의 어떤 자동화 또 첨단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전과 달라진 성과가 있나요?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난 7월에 예. 성과 발표회를 한번 크게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자동화 첨단화를 통해서 비용이 한 50% 줄고, 네. 인력은 한 70%까지 줄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은 80%까지 향상시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소성가공 업체가 있을 경우에 근로자들이 이제 무거운 철을 올려가지고 프레스기에 장착을 하고 다시 손으로 내리는데 이거를 컨베이어 벨트로 전환을 하면은 굉장히 비용도 덜 들고 생산성도 올라가고 또 공정의 정밀도, 제품의 그 품질도 올라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하면은 작업 환경도 좀 쾌적해지고 네네. 근로자의 안전도 좀 높아지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 첨단 뿌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이렇게 발굴해서 지원하는 게 이제 정부가 좀 할 일이고요. 또 정부가 이제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첨단 뿌리 기술 선정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선정 작업은 일단은 기업의 수요를 많이 반영을 하고요. 예. 정부가 또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러이러한 기술이 첨단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위에서부터 정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결국은 정할 때는 수요 기업하고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평가를 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 기술이 혁신적이냐, 또 그 기술이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기술이냐, 이 두 가지 요인을 평가를 해가지고 매년 한 50에서 100개 정도를 선정하는데요. 네. 10월경에 선정을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거는. 네. 가장 네. 중요한 것은 이제 뿌리 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좀 하고 있는지요? 예, 일단 그 첨단 뿌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예. 갖고 있는 기술력을 더욱 높여주는 이제 뿌리 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네.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이 이거 뿌리 기술을 쓰고 싶어도 어느 기술이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 뿌리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중소기업과 쓰고 싶은 대기업을 연결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인데요. 네. 그런 역할을 해주고 대기업이 만약에 이러이러한 기술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중소기업이 추가적인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자금도 지원해주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뿌리 예. 기업이 이제 중소기업이 되고 또 중견기업이 되고 또 대기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그렇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산업통상자원부 최태현 소재 부품 정책국장이었습니다.